병의 원인과 치료 원리에 대해서 두서없이 또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치료의 모든 비밀은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뼈 부러지고 살 찢어진 부상도 자연의 이치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의술은 자연 치료에 대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료법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마사지나 지압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신욕이나 반신욕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는 뭘까요? 침술이 병을 고친다는 또 이유는 뭐겠습니까? 술을 알맞게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말도 있죠. 보약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단식이 건강에 좋다 또는 소식 다이어트가 몸에 좋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운동, 마사지, 지압, 전신욕, 반신욕, 침술, 술을 알맞게 마시는 것, 보약, 단식, 소식, 다이어트. 자, 이들이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사지나 지압은 모세 혈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신욕이나 반신욕은 어떤 원리입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굳은 피가 부드러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병 고치려고 수년 동안 거의 매일 사우나 한정막을 이용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욕탕에 갖다 바친 돈이 집 한 채 값은 될 거예요. 많은 시간까지 뺏기면서. 그래도 병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히 막혀버린 모세혈관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 침을 맞으면, 다시 말해서 침술이 병을 고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침술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무조건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침술에 사용하는 침은 금속입니다. 그렇죠? 금속입니다. 대나무 침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침술에 사용하는 침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몸에는 모세혈관처럼 신경선이 빈틈없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죠.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신경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선이 한두 개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선에는 전기가 흐른다. 우리 전선에 전기 흐르는 것처럼 신경선에도 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곳을 금속 바늘로 찌르면 많은 시신경들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신경선끼리 누전과 합선의 원리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열은 그 자리에 의혈을 녹여서, 의혈이라는 것은 굳어버린 피를 말합니다. 그 의혈을 녹여서 혈순환을 좋게 하여 통증을 사라지게 하거나 세균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침을 찌른 후에 20-30분이 지나면 벗겨진 신경선의 피복이 자연 복구가 되어 침의 효력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때 그 침술자는 침을 이렇게 손으로 비틀어 버리죠. 비틀어 주면 다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마찰이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또 침의 효과가 또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이라 하는 것은 혈액 수기음으로 막혀버린 모세혈관을 열지를 못합니다. 자정요법은 이런 경우도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술을 알맞게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물론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술이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약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역시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식, 소식, 다이어트가 몸에 좋다는 이유는 뭘까요? 굶어도 못 살지만 너무 잘 먹어도 영양 과잉으로 피가 잘 돌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도로가 막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단식이나 소식은 몸속에 누적된 영양소를 산화함으로써 뻑뻑한 피가 맑아져서 잘 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힌 모세혈관은 열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들의 공통점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병을 물리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피 안 도는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으로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로 꽉 막혀버린 하수구에 더운 물을 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마사지를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첨단 의료 장비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정요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첨단 의료 장비로는 막힌 모세혈관을 열지 못합니다.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막힌 혈관을 간단히 풀어줄 수 있다는 것. 공급으로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하여 온갖 세균을 물리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신체의 고장이나 노화를 방지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체의 고장, 노화를 방지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혈소환이 빠르면 강한 전류와 에너지가 발생하여 신체에 활력이 넘친다. 전동기가 빨리 돌수록 강한 태풍 속의 먹구름이 큰 번개와 큰 천둥을 일으키죠. 그 태풍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흐름이 빨라야지 그곳에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신체의 장기나 관절은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닳고 망가져서 고장이 납니다. 싱싱했던 체세포도 피가 흐르지 못하면 시들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갖가지 피부 노화가 오는 것입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피부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여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머리가 빠지고 하얗게 변하는 것도 뇌졸중, 다시 말해 중풍입니다.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것도 기억력 둔화나 상실 정도, 머리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장병, 신경통, 당뇨, 만성피로,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암, 백혈병, 신부전증, 이 모든 병은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심장 근육의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면 심장이 굳어버리는 증세, 다시 말해서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지죠. 관상동맥경화증도 그렇게 쏘는 것입니다. 신장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콩팥을 말합니다. 100가지 합병증이 오고 70% 이상 막히면 무서운 신부전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장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갖가지 위장병이 오고 간이 막히면 간질환이 온다. 많이 막히기 전에 미리 손 쓰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피가 점점 오염되고 굳어지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좋습니다. 무병장수할수록 좋은 것이고, 또 신은 인간에게 무병장수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과거에 인간은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면 지금은 70, 또 이제 곧 인간은 평균 수명이 120세, 130세 이렇게 말할 날도 아마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물어봐도 몸에 피가 잘 돌아야 무병장수한다는 말은 변함이 없고, 피가 잘 돌아야 아픈 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마지막에는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무릎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잘라야 하겠습니까? 피가 발가락까지 흐르지 못하니까 발가락이 썩는 것이고, 나중엔 발, 다리까지 피가 돌지 않으니까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대퇴골 무혈괴사증이라 하여 대퇴골 이하 다리 전체를 못 쓰는 병이 있습니다. 무혈괴사증이란 그곳에 피가 흐르지 못하여 뼈가 괴사한다는 말입니다. 뼈 속에도 피가 흘러야 합니다. 신체에 피가 돌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뼈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고요. 머리카락이나 털 밑동까지도 피가 돌아야 털이 건강합니다. 병든 짐승의 털이나 깃털은 눈으로 봐도 모습이 다르죠. 두통으로 3년 동안 종합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만성두통이 되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던 나의 아버지가 자정요법으로 머리에 피를 잘 돌게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하얀 머리도 검은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합병원에서도 머리에 피를 잘 돌게 하여 즉석에서 낫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얀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두통뿐만이 아니라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20년 동안 재발을 반복하던 악질 무좀도 발가락에 피만 잘 돌게 하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으로는 발가락에 피를 잘 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는 약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만 하고 피를 잘 돌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서 엄지발가락에 군살을 벗기는 분이 있다면 위험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발가락에 피가 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병들고 늙어 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피 속의 각종 찌꺼기가 점점 늘어나고 이곳저곳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피 흐름이 느려져서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은 막힌 모세혈관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화끈하게, 확실하게, 멋지게, 아주 분명하게 열어주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산삼녹용을 먹어도 피 흐름이 막힌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고, 약을 주사하거나 먹어도 막혀버린 수많은 모세혈관에는 통과하지도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막혀버린 수많은 모세혈관은 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사선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막혀버린 수많은 모세혈관을 어디든지 활짝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피를 제거하고 오염된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물리치고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